안녕하세요, 백부스입니다. 자, 일주일에 한 번씩 보게 되는 이 주간 매매 가격 동향. 자, 이 동향만큼은 여러분들께서 꼭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부동산은 꾸준하게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 관심을 가지려면 일단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시간만큼은 꼭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몇 가지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고, 매매 가격 증감률을 통해서 특징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매수 매도, 자, 우위 지역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또 분석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에 앞서서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도 자,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 주간 매매 가격 동향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토지거래 허가제도, 자, 지역으로 묶이면 주변 지역으로 이게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실제로 풍선 효과 일어나고 있죠. 자, 여의도라든가 또는 이 목동을 묶게 되니까 이 물레동이라든가 염창동이라든가 또는 마포라든가 이런 지역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압구정동이나 뭐 기존의 청담동이라든가 뭐 대치동 묶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묶이지 않은 지역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요번에 추가됐을 때 지금 강북권 같은 경우에는 그 묶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래된 아파트가 많이 몰려있는 도봉구라든가 강북구,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원구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 시장에 그 관심을 받으면서 지금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몰렸고요. 매매 효과가 단기간 안에 정말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규제했지만 집값은 올라갔고요. 자, 집값은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제가 진짜 유명무실해졌다. 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 됐고요. 지금 최근에 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죠. 자, 이사대책 이전으로 자, 돌아갔다. 그래서 심상치 않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 자, 지금 한국 그 부동산원이죠. 예전 그 한국감정원에서도 지금 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지표가 나오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KB 국민은행 자료를 보더라도 지금 상승하는 상황이고, 지금 부동산 124 자료는 제가 보진 않았지만 일단 그 지표도 보게 되면 상승하는 곡선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대책이 나옴에도 지금 불구하고 이게 이 시장이 안정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기본적인 이 수급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이 운동장에서 뭘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고요. 또 대책 자체도 그 단기적인 부분만 살펴보고 또 대책 내놓고, 또 대책이 나오는데 너무 졸속으로 급속하게 나오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되고요. 또 이제 시장에서 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 규제책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사실 그 역효과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홍남기 부총리가 최근에 얘기를 했어요.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이 매수 심리 자체가 좀 반등을 하고 있고, 시장이 지금 불안하게 움직이니까 굉장히 우려스럽다. 아니, 이게 지금 뭐 6개월, 그러니까 반년 이상 뭐 안정화를 이뤘습니까? 최소한 뭐 1년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한두 달? 한두 달 정도 지금 뭔가 거래가 위축되고 있다. 뭐 진짜 뭐 안 좋은 뉴스 막 나오다 보니까 진짜 이게 시장이 안정화되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6월 이전에 매물이 쌓일 거다.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다라고 했고요. 또 가격이 폭락을 할 거다. 그로 인해서 폭락을 할 거다라고 하는 하락론자도 많았지만, 사실 이게 지금 그 가격이 뭐 많이 떨어지거나 지금 시장에 막 매물이 많이 나오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6월 1일부터 지금 그 양도세 중과, 그 다음에 지금 뭐 보유세 강화가 되죠. 세금이 이제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다라는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도 일단은 내년에 큰 이슈가 있잖아요. 선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됐든 여당 입장에선 집값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한 정책과 좀 다이나믹한 정책, 그러니까 뭔가 일관성 없는 정책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세금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 여당에서도 굉장히 욱신각신하고 있죠. 지금 뭔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가 그와 관련해서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GTX-D라고 보시면 돼요. GTX. 예. 이거는 지금 하반기에 가면 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여튼 이
상반기,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은 전반전이 끝나가고 이제 후반전이 다가온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축구 경기도요, 전반전에 3대 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전에 4대 3으로 역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다 예견됐던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6월 1일부터 세금이 굉장히 강화가 되는데, 지금도 양도세가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더 세게 하겠대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 뭐 10억 벌면 7억이 양도세다. 양도세 내면 누가 가져가죠? 국가에서 가져갑니다. 자, 보유세, 자, 내겠다. 보유세를 내고 좀 버티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년에 지금 뭐 정부 여당 자체에서도 지금 정책적으로 혼선이 있고 또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어차피 지금 5월 말 지금 거의 매매는 끝났습니다. 절세 매물. 자, 거의 끝났다라고 봐도 되는 시점인데 이왕이면 뭐 버티겠죠. 그러면 매물이 일단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물이 나오더라도 이제 세금이 이 다음번 매수자에게 좀 전가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가 굉장히 전월세 시장도 불안하고 매매가도 굉장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자, 작년 그러니까 초겨울이죠. 12월 달, 11월 달부터 해서 자, 1월 달까지 가격 상승 많이 했어요. 이례적으로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3, 4월 달 거래가 좀 줄긴 했지만 가격이 거의 꺾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가보게 되면 특히 인천 가격 정말 많이 올랐어요. 하여튼 지금 뭐 2주택자 양도소득세 시뮬레이션을 보면 지금 현행도 굉장히 양도세를 많이 내는데 지금 양도차익이 4억 5천일 때 현행 2억 1,818만원. 근데 6월 1일 이후부터는 2억 6,741만원. 자, 양도차익이 7억일 때에는 지금 현행 3억 3,215만원에서 4억 352만원. 자, 그 다음에 양도차익이 14억 5,500만원인데, 지금 현행 기준 8억 682만원. 그리고 이제 6월 이후에는, 더 강해지잖아요. 9억 6,659만원입니다. 자, 세금 이렇게 많이 내게 되는데, 이거 매도자 입장에서 쉬운 결정 아닙니다. 자, 6월 1일 이전에, 자, 매물이 나오고, 자, 시장화를 좀 안정화시키겠다. 2주택자 양도소득세 시뮬레이션. 자, 취득 시점은 모두 10년 전으로 이제 가정했을 때 보기만 하더라도 6월 1일 이후 정말 세금이 많이 늘어납니다. 일단 버티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일단 많을 것 같아요. 집이 내놨는데 안 팔려서 뭐 어쩔 수 없이 버티기든, 아예 난 몰라, 내년에 그냥 1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내년에 큰 이슈들 많이 있고 자, 한번 지켜볼래 라고 하면서 또 버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 반전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뭐 이 임대차 보증금이나 월세가 지금 이중화, 지금 양극화되어 있는데, 하여튼 신규 계약 체결하게 되면 지금 어찌됐든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오른 게, 일단 그렇게 많이 오른 임대차 보증금이 이제 세금으로 좀 일부가 납부가 되겠죠. 하여튼 사람들의 학습 효과가 많이 생겼는지 이제 규제라는 게 약발이 안 먹힙니다. 지금 주사, 우리가 뭔가 아플 때 약이라든가 너무 이 약물 같은 거를 이 과도하게 사용하면 이 내성 반응이 생겨버리잖아요. 시장에서는 뭐가 강력하게 대책이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잘 안 먹히고 있어요. 이게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정책을 정말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다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매수 우위 지수를 보게 되면 서울, 경기, 인천 좀 뒤에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좀 돌아서는 분위기예요. 돌아서는 분위기. 그리고 이제 강북보다는 좀 강남이 좀 심한 것 같고요.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 전주 대비 일단 좀 소폭 이 상승폭이 조금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전주 대비 상승폭이, 그러니까 상승하는 가운데 그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징 지역으로는 일단 도봉구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노원구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천구가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좀 서울 외곽 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동작구도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거나 또는 이슈가 있는 지역들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중저가 수요가 있는 일부 아파트 단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지금 3, 4월 달 이제 계절적 비수기 및 이 신규 입주 물량 급등 피로감에 대체적으로 이제 안정세는 유지는 하고 있었지만 지금 상승폭은 유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노원구에 소재하고 있는 그 월계동, 상계동에 있는 이 중저가 오래된 아파트,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이슈를 받고 있는 지역이고요. 또 이제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뭐, 기름동이라고 있습니다. 하월곡동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강북구는 미아동이나 이제 번동 그 일대 역세권 주변으로 이 중저가, 그러니까 특징이 지금 이 서울 같은 경우에 특히 강북권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입지적인 부분이라든가 이 상황보다도 이 가격 중저가에 맞춰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지금 알아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는. 자, 그 다음에 지금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그 서빙고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배동이라고 있는데, 자, 문배동이 지금 좀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이쪽 일대는 워낙에 많이 말씀도 드렸고 뭐 한 2, 3년 전부터 개발 계획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일단 요 도봉구 같은 경우에 이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심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창동주공 17단지 이제 예비 안전 진단 검사. 이쪽 일대가 지금 정비 사업 이슈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GTX 그 노선이 또 이쪽에 들어오고 또 이제 우이 그 경전철 있죠. 그와 관련해서 연장, 그 다음에 이제 창동 역세권 개발, 이쪽이 이제 개발 부지고요. 자, 이런 지역들 호재들로 인해서 매수자들이 이제 꾸준하게 관심 갖고 있고, 최근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서 강남권이라든가 여의도, 목동이, 자, 그로 인해서 이쪽이 뭐 한 몸에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매수자들이 높은 호가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고요. 일단 단기간 안에 가격은 많이 상승됐다라는 점, 그건 좀 부담일 수 있겠어요. 자, 실수요자가 일단 그 매수세가 있지만 높은 호가에 지금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일단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가격이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면 한동안 또 재미없게 이 흐름이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좀 다이나믹하게 그래도 내가 집을 샀는데 미래의 가치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단기간에 가격이 올라서 내가 산 이후에 가격이 올라가는 게 좀 더디다. 그걸 난 못 참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지역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그 용산역이고요. 여기가 지금 용산 민족공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용산 정비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말씀드릴 지역은 이제 용산구인데, 이쪽에 그 문배동이라고 있습니다. 문배동. 자, 특히 이제 문배동이 지금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용산구 전체적으로 좀 입지적 가치를 좀 말씀드리면, 뭐 직장인이라든가 신혼부부, 임차인들이 교통이 편리해서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뭐 주택가도 마찬가지고요. 자, 전세를 주로 찾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주변에 그 관리처분 계획 예정인 그 한남 3구역, 3구역을 비롯해서 그 재개발이 진행 중인 곳이 많아서 일단 지역 내 움직임도 굉장히 꾸준한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이 한남 뉴타운이 지금 뭐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자, 개발이 되면서 뭔가 이거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 또 이제 뭐 알아보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 자꾸 유입이 되다 보면은 이 주변에 있는 이 용산구 일대의 그 주변 아파트 단지라든가 요런 그 또 다른 정비 사업 이슈가 있을 만한 지역들로 좀 매기가 옮겨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수하는 물건 자체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유튜브 방송을 보면 너무 장밋빛 얘기만 많이 하고요. 그냥 뭘 아무거나 사면은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산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신중하게 물건 선택하셔서 들어가야 되는 게 용산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 두 달? 이 서초구를 좀 중심으로 해서 많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 토지거래허가 구역 묶이고, 여기 묶이고, 뭐 예상을 좀 했었죠? 여기 뭐 기존에 많이 묶여 있었고요. 자, 그러다 보면 주변적으로 풍선효과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지금 강북으로도 좀 불었고, 그 다음에 마포구, 강서구, 뭐 이쪽 염창동 일대, 자, 영등포구 일대, 자, 이렇게 이제 풍선효과가 일어나기도 했는데, 지금 가격이 뭐 진짜 하락론자 얘기처럼 많이 꺾이거나 뭐 진짜
폭락할 정도의 그 흐름이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일단 이쪽 해당 지역에 말씀을 드리면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좀 있고요. 자,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잠실동이나 신천동 일대에 저가 매물이 지금 소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풍선 효과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거 무시 못하는 바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군 수요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이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비사업 이슈와 관련해서도 꾸준하게 상승을 많이 했었지만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추가적으로 묶이면서 일단 거래세는 좀 둔화되긴 했지만 가격이 꺾이거나 하락하진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 그리고 이제 신길동 같은 경우에는 신길 뉴타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신길동 역세권 위주로, 그 다음에 구로구나 금천구가 지금 좀 너무 서울 중심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구로구도 좀 많이 올랐거든요. 자, 구로구가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 금천구까지 지금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자꾸 특징 지역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가 지금 노량진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흑성역입니다. 요 일대가 이제 흑성 뉴타운이고요. 이쪽이 이제 노량진 뉴타운인데요. 제가 한 달 반? 한 달 반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거래량은 위축되고 있고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이런 흑성 뉴타운이나 노량진 뉴타운에 저가 매물,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조금 저렴하게 나오는 물건을 탐색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있다, 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제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 그 유튜버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이문희경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지인분이 이제 그 매수를 하시면서 일단 그 일대를 둘러봤지만 진짜 저가 매물은 많이 나갔고요. 그리고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급매 매물, 그러니까 저가 매물은 지금 많이 소진된 상황입니다. 자, 이쪽이 노량진 7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빗금 쳐드리는 이쪽이 흑석 11구역. 자, 재개발 지역 내 저가 매물 매수 움직임이 이제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여기가 그 저렴하지 않은 지역이에요. 근데 꾸준하게 지금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가 상승에 따른 매매 전환으로 이제 실거주 가능한 그 매물 위주로 찾는 수요가 있지만 입주 가능한 매물이 부족해요. 지금 입주 가능한 매물이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도 호가는 계속 상승하는 추세고요. 자, 전세 낀 매물도 이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기대 가격 차이가 커서 일단 쉽게 거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 실입주가 가능한 그 매물이 이 지금 높은 호가에도 간간히 거래되고 있는 게 동작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이제 구로구고 좀 전에 살펴봤던 동작구가 이쪽이고요. 여기가 관악구입니다. 그 아래쪽에 이제 금천구가 있는데요. 자,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여기 지금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인데 여기가 1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신안산선이 이제 이쪽으로 지나치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요 개발 그 교통 개발 호재도 있고 또 이제 이쪽에 큰 일자리가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그 강남 순환 고속도로라든가 또는 광명 수원 고속도로, 그 다음에 서부간선도로 지하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양 성남 고속도로, 자, 이런 도로와 철도망, 이런 것들이 잘 깔리다 보니까 또 기존에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라든가 또는 그 외곽순환도로, 그리고 경인 고속도로 등 여기가 굉장히 그 도로망이나 지금 철도망은 지금 이 신안산선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서울에선 그래도 가격이 많이 저렴한 편이고요. 이 1호선을 타고 이쪽 일대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7호선 환승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자, 하여튼 이쪽 일대가 그 두터운 수요층이 있다라는 건 사실이고요. 가산동 일부라든가 독산동, 뭐 신흥동, 자, 이 일대 주변 아파트 단지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전세가도 이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서울 중심부가 매매가가 비싸고요. 또 이제 전세가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 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일단 그 전에 고려를 하는 게 바로 서울 외곽 지역인데요. 그 외곽 지역 중에서도 일단 금천구를 지금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롯데캐슬 아파트 1단지, 2단지, 3단지가 이쪽 지금 빗금 쳐드리는 지역, 지금 이쪽 일대에 있는데 바로 옆쪽에 옛날 그 롯데 알루미늄 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부지가 지금 이제 아파트로 변모가 됐는데요. 자, 요게 이제 그 민간 임대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주가 이제 곧 시작이 되고 이제 물량 풍기 현상도
다소 완화가 되면서 일단 지금 이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좀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전주 대비 상승세는 유지는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소폭 전주 대비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 지역으로는 일단 의정부가 좀 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안산 같은 경우에는 단원구가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흥시도 지금 상승을 키워가고 있고 전주 대비. 자, 그 다음에 지금 동두천 같은 경우에도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쪽이 의정부인데요. 자, 이쪽 이제 더 올라가면 이제 동두천이죠. 자, 동두천도 지금 저가 아파트가 많이 몰려 있는데 그쪽에 이제 GTX 호재와 관련해서 지금 기대감이라는 게 맞아요. 기대감. 그 기대감을 갖고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아래쪽에 이제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일단 서울의 매매가 전세가가 상승해서 유입되는 인구, 그러니까 수요가 꾸준하고요. 또 매물 잠김 현상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거래할 만한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 GTX 신호선, 7호선 연장 사업, 그리고 반환 예정인 그 미군기지, 자, 개발 사업 등이 있고요. 또 이제 장암동이라든가 또 중앙동 등의 재개발 구역에 대한 투자 문의가 또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싸니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물건 좀 저렴한 걸 찾아서. 근데 이쪽 일대도 여기 팔고 가면 이 앞쪽으로 나오기가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지금. 자, 구리 오랜만에 보도록 하겠는데요. 구리. 정말 추천 많이 드렸던 지역이고, 일대 일단 추천드린 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 좋아하세요. 자, 8호선 연장, 강동구나 이제 송파구로 이제 접근이 되는 이 노선. 지금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저가 전세 매물을 찾아서 유입되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이 일대도 마찬가지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자, 물량은 갈수록 귀해지고요. 지금 이 지역도 어느 지역이든지 지금 최근 마찬가지예요. 일단 이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한 보증금과 지금 신규 계약 체결하는 이 보증금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젠가는 신규 계약으로 이제 체결이 될 텐데, 하여튼 전월세 시장은 당분간 굉장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쪽 지역에 그리고 또 이제 주택 2지구가 있거든요. 여기도 정말 추천 많이 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2주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전세 물량이 더더욱 귀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구리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남양주라든가 또 아래쪽에 이제 하남미사, 자, 그다음에 이제 강동구, 자, 일대 아파트, 그리고 좌측에 보면 노원구라든가 이런 아파트가 지금 중랑구도 최근에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주변에서 다 올라가고요. 구리가 또 입지가 괜찮습니다. 그냥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서울, 경기, 인천 중에서는 인천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동구도 강한 모습, 그 다음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일단 부평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자, 그 다음에 서구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쪽이 부평구인데요. 이쪽에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GTX가 이제 정차하는 부평역. 자, 요 주변 일대의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정말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쪽 주변에서는 삼산동이라고 있어요. 삼산동 일대와 또 그리고 이번에 7호선이 여기 이렇게 이제 또 성남역까지 또 개통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GTX B노선과 7호선 연장, 그리고 이제 상곡동, 부계동 일대의 단지들이 자, 수요에 비해서 물건이 부족한 편으로 자, 소폭 오른 매물이 나와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정비 사업이 정말 많고, 얼마 전에 제가 여기 10정 4구역을 또 한번 다녀왔었죠. 자, 요 주변에 이제 백운 2구역 힐스테이트 올라가고 있고, 상곡 5구역, 그 다음에 상곡 6구역, 그 다음에 백운 2구역 근처에 신청구역 등 재개발 사업도 원활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일단 지역 내 실수요자 움직임도 이제 꾸준히 이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제가 돌아본 바에 의하면 작년 하반기보다는 재개발도 피가 좀 소폭 오르기는 했고, 지금 3, 4월달, 지금 5월달이죠. 그런데 이제 거래는 생각보다 좀 잘 되지는 않아서 좀 물량도 있고요. 또 이제 괜찮은 물건도 좀 있더라고요.
작년에 이쪽 일대 그 부평2나 부평 4구역 상곡동 일대 정말 많이 말씀드렸고 개별 상담했을 때 또 이쪽 추천 많이 드렸는데 많이 올라가서 다행인 것 같아요. 매도자 이 동향, 그래서 매수 우위 지수가 지금 뭔가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3, 4월 달에 거래가 굉장히 안 됐었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뭐 75.3까지 저점을 이룬 이후에 지금 80포인트 넘고 84 넘고 87 넘고 88 넘었습니다.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인천 같은 경우에도 3월 달, 4월 달 뭐 다른 달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그 매수 우위 지수가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인천은 워낙에 강한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 한 달을 보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인천입니다. 그러니까 사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 인천인데, 자, 가격이 많이 올라갈 땐 사실 물건도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좀 걷어들이는 경향도 있고요. 또 가격이 호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매수하러 갔다가 또 이제 뭔가 가격적인 벽에 부딪혀서 매수를 못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매매 거래 지수로 보게 되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매 거래 지수로는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여러분들께서 참조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 심리 자체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에 맞춰서 거래도 3, 4월 달에 비해서는 지금 소폭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여기가 강북이고 강남인데, 일단 강북보다는 강남권의 지금 상황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 거래 동향은 강북보다는 강남권, 크게 봐서 이제 강남권이 괜찮다. 같은 경우에는 이 3, 4월 달 좀 저점을 찍고요. 지금 이 매수 우위 지수가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매매 거래 동향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는 지금 5월 초경부터 이번 달 들어서 지금 소폭 매매 거래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이제 수도권 전반적으로 돌아보긴 했고요. 제가 뭐 매주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뭐 한 번에 다 뭐 알려고 하면은 뭐 어렵고요. 또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할 때 좀 나하고 관심 없는 지역이라도 어느 지역들이 이렇게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움직이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 매매 거래 지수라든가 또는 지금 이 매수 우위 지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곡점들도 분명히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서울, 지금 경기, 인천 뭐 하반기에 좀 전세든 매매든 좀 다이나믹하게 좀 움직이는 상황이 연출될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또 이 정책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책적인 부분이 왔다리 갔다리 지금 뭘 하겠다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현실 속에서 실제로 피해를 보고 진짜 고민하는 사람들, 고심하는 사람들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참 지금 답답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 전달하는 베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